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님에서 완전간의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암종인 ACC에서 나왔는데 선양낭성암에서 완전간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느냐, 앱스트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케이스 리포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Successful Management,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선양낭성암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자,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앱스트랙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파티닙을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ACC, 성양낭성암이 어떤 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아주 극도로 희귀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그러한 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희귀한 데다가 걸리면은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No Standard Treatment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된 거죠.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게 바로 선양낭성암인데, 자, 여기에서 리보세라닙이 완전간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전에도 아파티닙은 ACC에 대해서, 선양낭성암에 대해서 효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간해가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 리포트에서 보면은, 자,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30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젊구나 정도 알 수 있는데, 자,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수술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술 받고 싶지가 않다라고 한 거죠. 수술 대신에 아파티닙이랑 다른 항암제 2개를 같이 먹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임상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긴 했겠죠. 이 환자가 수술 안 받고 병용요법으로 항암제만 먹겠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 환자가 어떻게 경과가 진행이 되었느냐, 자, 뭐 간단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뭐 메스꺼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증상에 대한 보조적인 케어를 받으면 됩니다. 서포티브 케어를 받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었고,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Complete Response, 그러니까 완전간해가 나왔습니다. 3주 만에 완전간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0년 12월까지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완전간해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를 받은 다음에 2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임상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완전간해가 나왔는데, 자, 이 환자들에 대해서 케이스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30세의 젊은 남자였는데, 자, 이 사람은 수술을 거부하고서 나는 이 항암제랑 아파티닙 병용요법으로 먹기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부작용은 뭐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우지아나 하이퍼텐션 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서포티브 케어로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부작용은 크지 않았다는 건데, 자, 그러고 나서 3주 뒤에 완전간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서 22개월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이 이번 케이스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선양낭성암에서 30세 남성이 수술 없이 아파티닙 병용요법을 하고 나니까 완전간해가 3주 뒤에 발생했고 2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 수술 없이 아파티닙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not clear하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수술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아파티닙 병용요법만으로도 완전간해가 나올 수 있구나,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 굉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완전간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뉴스 기사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의 후베이 암병원 연구진이 ACC 진단을 받은 외과적 절제술이 불가한 이 30세 남성에게서 리보세라닙과 백금을 기반으로 한 약물 네다플라틴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3주 만에 완전간해를 관찰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양낭성암은 침샘암으로 불리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인데, 미국에서 매년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은 2월 2일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55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임상 이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첫 환자를 등록한 이후에 11월에는 목표가 조기 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인데 아파티닙은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아파티닙으로 몰렸나 봅니다. 뭐 이거는 추정이지만 어쨌든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 규모를 좀 더 늘려서 72명으로 확대했고, 최근 환자 모집률도 90%를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환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아파티닙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선양낭성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의 임상시험들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완전간의 사례가 발생되면서 이 환자 모집률 금방 차버리겠죠. 왜냐, 완전간해가 발생했으니까 환자들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환자 모집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완전간의 사례가 발생하면은 FDA 신약 승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OS나 PFS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클리니컬 베네핏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그리고 암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진짜 확실하게 없어지는 게 최고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R이 말이죠. 우리가 PFS 같은 경우에는 PR, SD 정도만 충족해도 의미가 있지만은 완전간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완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LB 리보세나닙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완전간의 사례들을 보고가 되었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 간암, 폐암, 위암, 식도암, 뇌종양까지 10개 암종, 15개 이상의 저응증에서 완전간의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익숙해서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완전간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완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간해가 완치는 아니지만은 완전간해를 거쳐야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선양낭성암에서도 완전간해가 나타남에 따라서 앞으로 임상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행 중인 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대장 3차 치료제 임상 2상, 위암 2차 치료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ITI 1000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저응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 위암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 상태잖아요. 위암 3, 4차 치료제 NDA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게 1이 빠졌습니다. 1200건. 미국에서 매년 1200건 이상 발생하는 게 선양낭성암입니다. 그래서 희귀암이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언제 나왔느냐, 3월 12일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티닙은 중국의 항서제약이라는 뒷배가 있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표가 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약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쯤 되면은 한 번씩 또 여러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 앱스트랙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아, 맞다, 이거 좋은 약이었지, 약은 진짜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도 버튼에 올라갔던 손가락을 다시 접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HLB랑 항서제약의 관계가 좀 달라진 것은, HLB가 이제 리보세나닙의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게 HLB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HLB가 리보세나닙을 항서제약에게 애로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랑 HLB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그전에는 폴체인을 중심으로 중국은 항서제약, 글로벌은 HLB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특허권 이전 계약을 통해서 HLB랑 항서제약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두 기업 다 서로 좀 친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양낭성암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를 봤는데, 세계적인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간해가 나오는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